뉴턴의 법칙 1, 2, 3 법칙 세 가지가 있거든. 기억나? 관성 1법칙 관성 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 했었을 거고 3법칙이 작용 반작용. 통합과학 때 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안 나요. 제 2법칙부터 먼저 머리가 2법칙의 머리가 좀 터져. 1법칙 3법칙은 간단해요. 1법칙만 오늘 하고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자 26페이지 먼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 느껴지 뉴턴이 뭘 정의했지? 힘을 정의했죠. F라는 걸 정의를 했지. 그래서 힘부터 배워야 되겠죠.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죠. 다행인 거는 물론에서는 모양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운동 상태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뭘 쓴다? 힘은 이제부터 약자 F를 쓰죠. force F만 쓰죠.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는 킬로그램 힘도 배웠었지. 얘 무게에서 했었죠. 킬로그램 질량은 F가 하면 게 중력 가속도 9.8 곱해가고 1kg은 9.8N 1kg은 9.8N이었고 1kg F였던 거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건 개념이니까 문제 푸는데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9.8N은 1kg F죠. 요 F가 의미하는 게 9.8이에요. 중력이니까. 너네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알지? 질량은 고유의 값, 무게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되죠. 우리 알고 있던 거야. 중력 가속도는 9.8이었지. G 9.8. 근데 9.8로 안 쓸 거라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밑에 알짜힘, 합력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알짜힘이라는 걸 할 건데 알짜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알짜힘이라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입니다. 모든 힘의 합력. 자, 내가 얘로 2N을 땡기고 있어. 근데 뒤로 6N을 땡겨. 얘 알짜힘 몇일까요? 4. 어디로? 뒤쪽으로 4N이 되겠죠. 앞으로 나는 알짜힘은 이렇게 물체에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찍어. 요 표시를 알짜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으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얘가 뒤로 3N 당기고 있는데 얘의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6N이었다면은 얘는 앞으로 몇으로 당기고 있다? 9로 당기고 있다. 규탄으로 이런 것들 알 수 있다고. 간단하죠? 그게 지금 합력하는 방법 밑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당길 수 있으면 더하면 될 거고 반대면은 빼주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힘은 평행 사분연법 1학년 때 했죠. 우리 중1 때.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이죠. 그렇지? 그럼 얘는 요 힘과 요 힘으로 쪼개면 되겠네. 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알면은 요 힘이 F라고 한다면은 얘는 F 코사인 세타죠. 요 힘은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지? 요 두 힘의 합력이야. 그렇지? 얘가 만약에 위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요 뒤쪽의 힘도 F 코사인 세타로 똑같게 되겠죠. 그럼 얘 위쪽의 힘은 그대로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 물체는? 그렇지? 수학 나오니까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얘가 여기 6N 당기고 있고 뒤로도 6N이다. 알짜임 몇이다? 0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등속 운동 또는 하나 더 있으시죠? 정지했겠죠? 그렇지? 알짜임이 0이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정지해 있거나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 힘의 평형 저런 얘기를 했고요. 밑에 알짜임과 운동의 관계 한번 봐볼래? 힘을 가하면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당연히.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대, 이 물체가 V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F를 이쪽 방향으로 가야죠. 그럼 더 힘을 밀어주는 거야. 얘는 속력이 빨라지겠죠, 당연히.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 반대로 작용해. 속력은 점점 느려지겠죠. 우리 뒤에서 할 건데 힘의 방향이랑 뭐의 방향과 같을까?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F는 ma니까요. 그게 이 법칙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해볼 거고. 그래갖고 지금 밑에 알짜임과 운동 관계라 그래갖고 막 방향이 저렇게 나와 있어. 저런 식으로. 운동 방향과 관련 있는 건 당연히 알짜 힘이죠. 외부 힘이 막 작용한다고 막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알짜 힘으로 체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 또 얘가 여기로 9N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2N으로 당긴다고 해서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운동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대로겠죠. 그렇구나. 요게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를 했고, 그럼 밑에 뉴턴의 1, 2, 3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뉴턴의 1법칙은 무슨 법칙? 관성입니다. 관성 법칙. 관성이라는 게 뭐였죠? 관성의 정의. 관성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정지하고 싶고, 앞으로 가고 있었으면 계속 가고 싶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끼끼끼끼 힘들지. 예를 들어 버스 타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멈춰. 앞으로 쏠려요. 왜? 내 몸은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거든. 또는 정지해 있다가 내가 밑에서 문제를 갑자기 팍 움직여도 얘는 슉 하고 그대로 있지. 왜? 얘는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대로를 갖고 있거든. 요게 관성이죠. 관성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관성을 그러면 얘는 뭐냐? 얘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뭔가 변하려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물체에 뭐가 가해졌다는 걸까? 힘이 가해졌다는 거겠지? 다른 얘기로는 힘이 가했을 때 물체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관성이에요. 그래갖고 관성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일단 밑줄 쳐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알짜임이 생기게 되면은 운동이 변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알짜임이 생길 때 운동이 변한다. 알짜임이 생길 때 운동이 변한다라는 거. 자, 관성의 크기 일단 요거 알아둘까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커요. 예를 들면 버스 타고 가다가 끼 멈췄어. 우리 연수가 가다가 딱 멈췄으면 에이 하고 티 이러고 끝나겠지만 이제 막 이따만한 이런 애가 갖고 빡 멈추면 우구구구 막 이렇게 쏠리겠죠? 질량이 클수록 더 힘들다라는 거. 관성. 자, 그래서 더 힘이 든다. 또 출발할 때도 차도 처음에 가벼운 차가 출발할 때 삐욕하고 갈 수 있지만 무거운 차는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엔진이 다른 거고요. 이런 것들 관성의 크기, 질량과 관련이 있다. 나 바보 아니면 알 수 있고 오른쪽 보면은 관성을 두 개를 쪼개서 배울 겁니다. 이제부터 그냥 고를 줄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운동 관성인데 정지 관성은 그냥 정지하에 쓰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 자꾸 이렇게 식탁 빼는 거 있지? 정지 관성이라고. 정지 관성 옆에다가 계속 정지 밑줄 쓰면 되겠죠? 계속 정지하고 싶다고. 정지 관성은. 자, 운동 관성은 뭘까? 그러면은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멈췄대. 그럼 내 몸이 앞으로 쏠리겠죠? 나는 정지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야? 운동 관성. 멈췄다가 껍사 급출발해. 쏠렸어. 나 무슨 관성? 정지 관성. 구별할 줄 알죠? 문제에서 두 개 구별하라 쓰면은 구별할 줄 알아요. 오케이.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은 그렇구나.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밑에 뉴턴 1법칙을 물리적으로 봐볼게요. 물리적으로 보면 우린 요걸 하고 싶다고. 방금 아까 내가 얘기했어. 관성이라고 하는 건 알짜임이 생겼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걸 좀 역설적으로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 상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소리지. 관성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알짜임이 0이다면은 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만약에 앞으로 가고 있었으면은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건 앞으로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지. 알짜임이 0이면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이게 관성 1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뉴턴의 1법칙 관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야. 알짜임이 0이면은 속도는 일정할 것이다. 또는 정지해 있을 거면은 알짜임이 0이면은 계속 정지해 있거나. 자, 우리 관성 1법칙 관성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알짜임이 0이면은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알짜임이 0이면은 두 개만 동그라미 정지해 있고 또는 등속 직선 운동 동그라미 둘 중 하나다. 물론 정지는 너무 쉽고 등속 직선 운동으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밑에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거는 과학책 같은 거 많이 보면 나왔을 텐데 여기에 공을 잡고 큐 떨고 그럼 쭉 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서 V라는 속력이 작용이 될 건데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얘의 알짜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로 계속 쭉 무한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요거 얘기였죠. 너무 쉬웠던 거죠. 오른쪽 나와 있는 암기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었을 때 밑줄 쳐두고 저거 묶어놓고 별표 쳐둘까요? 등속 직선 운동. 내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자, 얘가 추에 이렇게 달려 있대.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얘의 무게가 20N이었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 A의 무게는 몇이었을까요?
20이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 R자임은 0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거라고. 둥둥둥둥 얘기가 나온다면은 여기까지가 뉴턴의 1법칙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턴의 2법칙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자, 뉴턴의 2법칙 굉장히 중요해요. 알려주는 건 없는데 문제는 졸라 많이 나와요. 문제 응용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쪽 부는 1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뉴턴의 제 2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29페이지를 보면은, 자, 29페이지를 보면은 뉴턴의 제2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뉴턴의 제2법칙은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야. 우리 이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F는 ma. 요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그냥 뉴턴의 2법칙. 뉴턴의 2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요 얘기예요. 그래갖고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은 가속도가 클수록 힘이 커지죠. 그치? 그 얘기고, 그 다음 밑에 만약에 R자 힘이 일정하면은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지고, 가속도가 커지면은 질량은 작아지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럼 요 F는 ma를 얘기하는 게 지금 뉴턴의 제2법칙 2번 밑에 나와 있죠.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체의 가속도는 R자임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A는 m분의 F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방에 F는 ma,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식이죠. 요 하나로 요걸로 이제 뉴턴이 힘이라는 걸 정의했기 때문에, 물리라는 건 힘의 학문이죠. 물리라는 단어 과목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F는 ma. 요거를 운동방정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운동방정식 세우자라고 하면 F는 ma 세울 거예요. 자, F라고 하는 거는 그냥 힘이 아니라 R자 힘이에요. R자 힘. 얘는 R자 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비례한다.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이쪽으로 6뉴턴 작용하고 있고, 얘가 일로 2뉴턴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2kg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할 거야. 가속도는 몇일까요? 잠깐만, 숫자가 더럽네. 아니네, 안 더럽네. 가속도는 몇일까요? 그렇지. A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 속력. 이게 되겠죠? F는 ma 계산했으니까 이게 뭐야? 운동방정식 세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했는데? F 힘 구할 건데 우리 R자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6에서 2 뺀 R자임 4 뉴턴은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A. 요에서 A를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나왔지. 요거는 잘 푼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요 정도까지만 문제가 막 건들고 했었지. 그럼 이제는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여기 실로 연결해서 막 부물체 있고 이쪽으로 얘를 뭐 땡기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도 어렵지 않다? 3kg 요렇게 있어 물체가. 얘를 몇으로 땡길까? 그래. 너무 쉽게 7N으로 이렇게 땡기고 있답니다. 그럼 얘는 물체는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겠지? 그럼 얘의 가속도는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지. 어떻게 보이는데? R자임 계산하니까 5N 나올 거고, 질량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가속도 A. 그러면 이 물체도 가속도는 1, 요 물체의 가속도도 1, 2 나오게 되겠지? 둘 다 1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몇일까요? 앞으로 R자임은 내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야. 물체 가운데다가.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R자임 몇일까? 얘는? 4. R자임. 이 R자임 몇일까요? 요 물체예요, R자임. 자, 원리는 똑같아. F는 ma. 우리 F를 구하고 싶지. 질량 몇이야? 2. 가속도 몇인데? 1이었잖아. 그럼 얘 몇이야, R자임? 2뉴턴. 오른쪽에 2뉴턴이겠죠? 얘 R자임. 오른쪽으로 몇 뉴턴일까? 3뉴턴이겠죠? 두 개 힘 합치면 몇 뉴턴이야? 5뉴턴. 얘네 둘이 합치면 R자임 몇이었어 아까? 5뉴턴이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체 하나의 R자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중요하게 다룰 건데, 장력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 장력을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뒤에서. 자, 밑에 책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자, F는 ma 운동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자료책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작년에 선임돼서 이거 동명에서 실험했구나. 요거를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수행평가 저 밑에 있는 그래프 봐도 알 수 있겠지.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왼쪽 거는 질량이 일정할 때의 그래프. 질량이 일정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F 얘는 EF가 되겠죠? 왜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지금 요 기울기감이었는 게 가속도였잖아. 질량이 일정하다면은 요 위에 있는 놈이 가속도가 2배가 지금 가속도 기울기가 만약에 2배가 됐다면 당연히 힘도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오른쪽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래.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VT가 나오게 된다면은 속도 시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m, 얘는 2m이야. 자, 얘는 지금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하는 가속도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더 크니까 질량은 더 작은 상황이 되겠죠. 두 개의 힘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실험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뭐 어렵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자, 오케이. 요게 끝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 근데 문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머리 아파 보이죠? F는 MA로 우리 문제를 다 풀어 나갈 건데. 자, 위에 보게 바로 밑에 걸로 예제 거 바로 한번 봐볼게. 예제. 위에 거는 지금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2kg랑 3kg가 도르래에 걸려 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거냐? 2kg랑 3kg이 도르래에 걸려 있다. 얘를 잡고 있다가 쑥 놓을 거야. 그럼 도르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떨어질까 왼쪽으로 떨어질까? 오른쪽으로 떨어지겠죠. 오케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할 거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알짜 힘은 몇일까요? 자,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G는 10으로 한번 놓고 계산을 해볼게. 10m/s 제곱.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질량이 3kg를 했으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은 요 물체에 대한 중력은 몇이야? 30N이 되겠지. mg였기 때문에. 그럼 얘는 몇일까요? 20N. 자, 이 두 개의 알짜는 몇일까요? 그러면 10N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 굳이 수식을 쓰자면 30-20. 얘가 F가 되겠죠. 알짜 힘. 그 다음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2 더하기 3을 해줘야 되겠지. 2 더하기 3kg. 얘가 질량 m이 될 거고 이제 가속도 a가 궁금하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은 5a이기 때문에 가속도 a는 몇이 나온다? 2. 이 두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겠죠. 그러니까 지금 2kg짜리는 위쪽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가 존재. 얘도 마찬가지 2가 되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문제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났느냐? 끝나게. 물론 이 가속도가 하는 건 기본이에요. 가속도는 항상 먼저 구해야 되고.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볼래? A와 B의 무게는 각각 얼마? 뭐야? 지금 물체의 가속도 A와 줄의 장력 T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실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에 걸리는 힘이 장력인데 이 장력의 특징. 자, 지금 요 물체를 따지게 보면은 요 물체는 아래로 지금 3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지. 얘는 위쪽으로 그러면 실이 얘를 당기고 있겠네? 그렇지? 요 장력까지 계산을 해주면 요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뭐가 나올까? 이 물체에 대한 알짜 힘이 나오겠죠. 알짜 힘.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물체의 알짜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얘 알짜 힘 몇이죠? 아래쪽 방향으로? 몇? 60? 6이죠. 알짜 힘 F는 MA. 알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2였잖아. 그러니까 얘 알짜 힘 몇이야? 6N이에요. 6N. 근데 지금 이 물체를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30N 작용하고 있고 위로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장력은 보통 T로 나타냅니다. 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두 개의 힘을 합쳤더니 결국엔 아래쪽 방향으로 6N이 됐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 장력이 몇이 돼야 될까? 24가 나와야 되겠지. 왜? 이쪽으로 얘가 24N으로 위쪽으로 당겨야지 30에서 24를 빼면 6N이 나올 거니까. 오케이? 요렇게 구하는 게 실의 장력이에요. 장력. 그리고 실의 장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은 당연히 미는 힘은 존재하지 않겠지? 당기는 힘만 존재해. 이 실이 얘를 당기는 장력이 존재하면은 요 실도 지금 얘를 이쪽으로 당기고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요 장력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지. 자, 또 실의 장력의 특징 중에 하나. 한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다 똑같이 걸려요. 왜? 이 실이 여길 땡기나 어차피 이 타이트한 정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실 하나에 걸려있는 장력은 다 똑같아요. 그럼 요 실의 장력도 몇일까요? 24가 나와야 된다 소리겠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 맞나 아닌가? 요 물체는 지금 2kg인데 아래쪽 방향으로 20N 작용하고 있어. 근데 이 물체는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럼 얘의 알짜 힘은 몇이지? 위쪽 방향으로 4N이 나오죠? 4N. 그럼 요 물체는 외부의 모든 힘을 봤을 때 아래로 20N 중력 작용하고 있고 얘가 지금 실이 T라는 장력으로 당기고 있지? 요 장력에서 얘를 빼주면은 그럼 4N이 나와야 되겠네. 위쪽 방향이니까 그럼 더하면 얘 몇이야? 24. 두 개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앞으로 장력 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장력 잘 구할 줄 알아야 돼. 요렇게 해서 장력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장력 24N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지금 요 물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풀었어. 얘 알짜힘도 구했지. 당연히 두 개 더하면 10 나왔죠. 아까 알짜힘 10이었으니까. 알짜힘 구했지. 가속도 구했지. 장력 구했지.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있는 회색 바탕에 들어있는 거는 줄의 장력 구하는 수식이라고 문자로 설명해갖고 나타냈는데 문자로 해보니까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거야.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풀만해요. 오케이? 하는 거 잘 익혀둬야 돼. 자, 넘어가서 잠깐 33페이지 보게 되면은 완자쌤 비법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1, 2번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33페이지. 자, 1번 맨 위에 보면은 10N으로 밀고 3kg, 2kg가 지금 물체가 같이 붙어 있네. 3kg, 2kg. 자,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대. 자, 그러면은 얘의 가속도는 몇일까요? 일단 2.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A는 2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자, 그러면은 요 두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알짜힘을 한번 계산해 볼까? 얘 3kg짜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힘 몇일까요? 6N이 나오겠지?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몇일까요? 4N이 나오겠죠. 당연히 두 개 더하면 두 물체의 총 알짜힘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알짜힘을 계산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쉬운 문제까지는 건들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이제 두 물체가 실로 연결돼서 움직이네. 저 실로 연결돼 있다고 하면은 장력이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 2kg, 3kg 2kg짜리랑 실로 연결해서 3kg짜리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15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대. 그러면은 얘의 알짜힘부터 계산하면 알짜힘은 몇일까? 일단 알짜힘은 15밖에 없겠네요. 외부 힘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가속도 A는 몇일까? 3이 나와야죠. 3m/s적으로. 이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F는 MA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새끼의 알짜힘은 몇일까요? 6N. 얘의 알짜힘은 9N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 합치면 당연히 15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자 실이 2kg의 물체를 당기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실이 2kg의 물체를 당길 건데 그럼 잘 봐. 2kg을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여기서 미는 힘 있어 없어? 밀어내는 힘은 없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만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장력 T밖에 없네. 그럼 요 T랑 요 알짜힘이랑 어떻게 돼야 될까?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의 장력이 몇일까요? 6N이 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실이 3kg짜리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은 자, 요 3kg짜리 물체는 오른쪽으로 15N으로 당기고 있고 왼쪽으로 장력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겠지? 요거를 구하고 싶다고 장력 T를. 자, 그럼 요 물체는 요거에서 요거 힘 두 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합력을 하게 되면 알짜힘 몇이 나온다? 9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15에서 얘 몇을 빼줘야 9가 나올까? 6을 나와야지 9가 빼지겠죠? 실이 걸리는 장력은 몇이다? 6이다. 우리 아까 얘를 당기는 힘도 몇이었어? 6이었지. 왜? 실이 하나잖아. 실에 걸리는 요 실 하나에 걸리는 장력은 다 같다라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요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을 구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 같을 거니까. 그리고 애들이 요 물체는 그러면 왜 장력밖에 없어요? 요 15N과 여기 이 물체에 관련된 모든 힘이 다 합쳐져 있는 게 요 실에 걸려 있으니까. 요 15N이라고 하는 힘은 9N은 얘를 당기는 데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힘으로 얘를 당기고 있는데 그걸 요 실이 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게 장력이 된다.
라는 거. 장력. 가속도 구하고 장력 구하고 막 구할 줄 알아야 돼. 요새 문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실을 당기다가 막 실이 갑자기 뚝 끊어져요. 그다음에 따로 물체가 다른 운동을 하고 막 이래서 막 계산을 하는 게 요새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실이 거의 매년 끊어져요. 한 3년째 끊어지고 있어요. 수능에서. 3년째 수능이니까 물론 이런 문제에서는 잘 안 끊어져. 밑에 있는 문제 저런 문제에서 많이 끊어지죠. 자, 맨 마지막 거 보면은 A라는 애는 4kg이고 얘는 몇 킬로냐? 1kg이야. 1kg. 실로 이렇게 연결돼 있대. 도로에 있고요. 얘를 잡고 탁 놓는 순간 얘가 아래로 움직이겠지? 자, 그럼 일단 얘 물체의 가속도 A는 몇일까요? 가속도는? 자, 이 물체는 얘랑 이 물체가 같이 움직일 건데 이 물체는 왼쪽으로 마찰이 없을 거야 당연히. 그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얘의 무게로만 아래로 움직이겠지?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몇 받고 있어 지금? 10N 받고 있겠죠? 중력가속도 10으로 당연히 풀다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짜임이 10밖에 없겠네? 얘는 그러면 10N, F는 MA, 질량 두 개가 같이 움직여. 몇 킬로야? 5kg 가속도 A. 가속도 A는 몇이다? 2m/s 제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겠지. 요 실의 장력 T를 구하여라. 몇이 나올까요? 푸는 법 다 똑같아요. 자, 요 물체는 지금 아래쪽으로 10N 작용하고 있어. 근데 알짜 힘을 놓고 봤더니 알짜 힘은 몇이야? 2N이 되겠지? 알짜 힘? 그러면은 요 물체는 지금 위쪽으로 장력 당기는 T와 아래쪽 10N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 아래쪽이 더 세니까 10에서 얘를 빼준 게 2N이 나오겠지? 그럼 T는 몇이 나온다? 8N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장력이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기도 물론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 실이 요 A를 당기는 힘도 어차피 몇 나올까? 8. 당연하겠죠? 해볼게. 자, 얘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 알짜리 몇이야? 8N. 근데 요 물체는 지금 왼쪽으로 당기는 힘 없어. 오른쪽으로 장력 T만 존재해. 그럼 장력이 몇이다? 8. 두 개 똑같죠? 그치? 요런 식으로 장력을 건들 거야. 오케이? 요새 문제는 어떠냐면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F라는 힘으로 얘를 당기다가 어느 순간 요 실이 끊기던가 막 그래요. 그럼 얘는 다시 아래로 가속도를 받겠지. 그러면서 막 두 물체 운동 비교하고 막 그래프 주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푼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이거는 그냥 기초 중에 기초야.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볼 겁니다. 요게 장력. 요거 헷갈리는 거 이제 영상 올릴 거니까 헷갈리면 자꾸 다시 켜갖고 구하는 방법 보세요. 당연히 우리 또 3월달 넘어가면 내가 문제 많이 풀어볼 때 다시 풀어줄 거고.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게 뉴턴의 제2법칙 30페이지 보게 되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에 저거 문자로 나와 있는 거 다 외우지 마세요. 저거 너무 힘들어.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된다라는 거. 밑에 3번 보면 알짜임과 물체의 운동 나와 있는데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 당연히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요. 당연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 자, 오른쪽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뉴턴의 2법칙까지 끝냈고 이번에 뉴턴의 3법칙. 뉴턴의 3법칙 얘기할 거야. 뉴턴의 3법칙은 뭐다? 작용반작용 법칙이에요. 작용반작용. 얘는 작용반작용을 계산하는 일은 어차피 힘이기 때문에 딱히 얘를 계산할 일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힘, 이 두 힘이 있으면 얘네가 작용반작용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먼저 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힘은 두 물체에 항상 상호작용으로 작용하죠. 무슨 얘기일까? 어떤 물체가 이 물체를 밀고 있어 지금. 그럼 이 물체는 얘를 밀고 있지? 그럼 이 물체는 얘도 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미는데 힘이 더 든다라고. 힘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상호작용하는 힘 중에 밑에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하면은 그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저 다른 물체도 나한테 힘을 가하고 있는 게 작용반작용이었지. 내가 여기 책상을 이렇게 빵 때리면 내 손도 아프죠? 왜? 내가 F라는 힘으로 책상을 때렸으면 책상도 내 손을 F라는 힘으로 똑같이 때리니까. 그래서 아파요. 그래갖고 막 열받는다고 벽 빡 때리고 나면 여기 막 터지지. 하지만 때리기 전에 작용반작용 한번 생각하고 항상 뭘 하려고 뭘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작용반작용 이런 거 생각하라고. 항상 아프니까요. 나도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높이 이렇게 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바닥을 힘을 가하면 바닥도 나한테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내가 위로 떠올 수가 있는 거야. 자,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죠. 달려가다 친구랑 몸통박치기를 딱 했어. 친구도 날아가지만 나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작용 반작용이 나도 아플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지금 밑에 F가 나와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라면은 A가 B를 미는 힘을 F, A, B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당연히 B가 A를 미는 힘도 작용을 하겠죠. B, A. 근데 부호가 반대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왜?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럼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겠죠. 이렇게 작용 반작용 굉장히 쉽다. 내 손이 책상을 떼는 힘은 반작용은 뭘까? 책상이 내 손을 당기는 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오면은 자 밑에 보면은 작용 반작용에 관계 있는 두 힘 보면은 밑줄 쳐 보면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 당연하겠죠. 같은 작용선상. 밑에 힘의 사경과 작용의 예라 그래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로켓이 날아가는 이유, 축구공이 날아가는 이유, 수영부, 달리기 뭐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자, 맨 마지막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힘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고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어. 두 개가 같아 보이지만 두 개가 조금 다르다. 일단 정의부터 보자면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이 두 개가 달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내 오른손이 지금 이 리모컨을 당기고 있고 내 왼손이 이 리모컨을 당기고 있어. 그럼 이 리모컨은 가만히 있지. 이 리모컨은 알짱이 몇이야? 0이겠죠? 그러면 내 오른손이 이 리모컨을 당기는 힘과 내 왼손이 리모컨을 당기는 힘은 틀릴까? 같겠죠. 그럼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일까요? 평형 관계일까요? 힘의 평형 관계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내 손이 리모컨을 당기고 있는 힘의 반작용은 뭘까? 약간 평형이라며. 리모컨이 내 오른손을 당기고 있는 힘이 반작용이에요. 두 개가 좀 느낌이 다르지? 자, 두 힘의 평형. 쭉 당기고 있어. 오른손이 리모컨 당기는 힘과 왼손이 리모컨을 당기는 힘은 평형 관계야. 근데 내 오른손이 리모컨을 당기는 힘과 리모컨이 내 손을 당기고 있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죠. 다르죠? 두 개가 달라요. 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부터 간단히 알 수 있다. 작용 반작용은 자, 이제부터 우리 작용 반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주어와 목적어를 반대로 하면은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지구가 이 종이컵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뭘까요?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 종이컵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요게 아닌 같은 다른 힘은 뭘까? 평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이제 이주를 느낄 수 있어. 내가 이 리모컨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 이거의 반작용은 리모컨이 내 손을 당기는 힘이죠. 주어 목적을 뒤집으면 되니까. 이게 반작용이야. 근데 내 힘이 오른손이 얘를 당기는 힘과 왼손이 얘를 당기는 힘은 두 개가 같겠지? 근데 이건 작용 반작용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뭐야 그러면? 평형 관계라고. 이제 문제를 읽고 이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인지 평형인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른쪽 나와 있죠. 저기 암기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의 필승기법이었는데 여기 써줬네요. 책에서. 내 얘기를 받아 적어놨어.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으로 서로 바꾼 것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두면 작용 반작용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 차이점 보면은 물리적인 차이점은 작용점이 두 개가 달라요.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밀었으면 얘도 나를 미는 거니까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 근데 평형은 시작점이 같은 놈에서 퍼져나가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렇다라는 것도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 차이점. 아무튼 그렇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 작용 반작용은 넘어가서 자료 2번 보게 되면은 자, 얘네들의 가속도의 크기.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얘는 15N으로 얘를 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단 바로 구할 수 있죠? 가속도 A는 몇? 3이 나오겠죠? F는 MA니까 3m/s 제곱의 속력이 가속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각각 A랑 B에 걸리는 알짜 힘을 계산을 해보면은 A는 3이고요. 얘는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6N이겠네? MA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9N이겠네요. 당연히 두 개 합치면 15N이 나올 거고요. 얘까지 됐고. 자, 나무도막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거는 그러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나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지. 작용 반작용으로. 근데 B라고 하는 물체는 지금 얘의 알짜힘은 9N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 A가 B를 미는 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미는 힘은 요 알짜힘이랑 같아야 되겠네. A가 B를 미는 힘은 9N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반대로 B가 A를 밀어내는 힘도 9N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힘은 같을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봐. A가 B를 미는 힘도 몇일까? A 같은 경우에는 B를 미는 힘은 B가 A를 막고 있는 거랑 같을 거 아니야? A 입장에서는 B가 A를 막고 있다고. 요 힘과 요 힘의 두 개를 합친 게 오른쪽 방향으로 6N이 되기 위해서는 15에서 얘를 빼준 게 6 나와야 되니까 9N이 될 거겠죠? 당연히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9N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무도막 A가 B에 작용하는 힘 같은 얘기죠? 9N이죠. 둘 다 9가 되겠네요. 둘 다 9. A가 B에 작용하는 B가 A를 밀어내는 힘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같을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이 반비례하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죠. 반비례할 거고요. A가 B를 미는 힘의 F는 MA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B도 A를 같은 힘의 크기로 반작용 맞는 얘기죠. 반작용 3번 4번은 같은 얘기고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 2번에 대한 내기였고 자 그 다음 자료 3번 보게 되면 지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겠죠? 근데 얘는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까? 땡. 등 속도가 돼야죠. 등가속도가 아니라 알짜임은 몇이니까? 0이니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정지해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정지해 있다고 알려줬네. A랑 B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알짜힘은 어차피 0일 거야. 가속도 있어 없어? 없지. 0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실의 장력 정도 물어볼 수 있겠네. 당연히 요 실의 장력은 얘가 얘를 땡기나 여기 걸린 애나 얘가 얘를 땡기나 다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체만 봐도 아래쪽으로 지금 10N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힘 F는 몇이야? 0이 돼야 돼. 그럼 위로 당기는 장력은 몇일까요? 10N. 이 물체의 장력 T는 10N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얘도 아래쪽으로 10N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힘은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위쪽 방향의 장력도 똑같이 10N이 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 한번 봐볼까요? 이제 문제는 요 정도 여기서 문제가 될 건데 얘는 10N과 30N 맞추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30N인데 알짜힘 몇이야? 그럼 얘는 20이 되겠죠. 30에서 10을 뺄 거니까 얘 알짜힘은 20N. 얘는 두 개의 질량을 합칠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알려줬나요? 얘의 질량은 3kg, 1kg란 얘기겠지? 두 개 더하면은 4kg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죠? 그럼 A는 몇이야? 5가 되겠지. 아, 이 물체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장력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장력 얘가 얘 땡기나 얘가 얘 땡기나 어차피 똑같을 거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위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고 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아래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알짜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몇이 될까요? 얘 3kg이에요. 5, 3, 15N의 알짜 힘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장력은 몇이 될까? 15N이 되겠죠? 30에서 15 뺀 게 15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의 장력은 15야.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알짜힘은 두 개 더, 얘 1kg이죠? 두 개 해주면 얘는 5N의 알짜힘이 작용을 할 거야. 그러면 요 장력에서 얘를 뺀 게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장력은 몇이 나온다? 15N이 되겠죠. 당연히 두 개는 같아요. 당연히 두 개는 같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3번을 다 해결을 했네.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4번 굉장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책상 위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놓여 있대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질량 M이 여기 또 놓여 있대.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작용을 할 건데 얘는 바닥이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가 되겠죠. 일단 얘는 중력 mg예요. 이 물체는 책상면을 몇으로 누르고 있다? mg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겠네요.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몇일까요? mg. 근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뭘까? 두 개 바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반작용이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당연히 크기는 몇? mg가 되겠죠. 3번. 중력 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또 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따지면 이 물체는 가만히 있지? 왜? 책상이 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 힘은 몇일까요? mg가 되겠죠. 어차피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만 써두시고 되고요.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몇이다? 0이다. 정지해 있으니까요. 그럼 5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관계는 평형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도 왜? 요 면에서부터 같이 일어나고 있지. 이 물체가 얘를 누르고 있는 떠받치는 힘 이렇게 작용하고 얘가 지금 책상이 누르고 있는 힘 평형관계가 되겠지 어차피. 3번.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기 갑자기 바닥으로 바뀌었네. 떠받치게 있는 크기는 힘의 크기는 책상의 무게와 같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왜? 책상의 무게 더하기 물체의 무게까지 해줘야 되죠. 바닥면이 떠받치고 있는 거는 물체도 받치고 있고 책상의 무게 두 개를 합친 값이 돼야 됩니다. 4번. 물체가 책상을 누르고 있는 힘의 반작용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다. 맞죠? 작용 반작용. 이름 바꿨으니까. 오케이. 4번 정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작용 반작용 문제는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료 3번을 할 수 있다고 모든 F는 MA, 뉴턴의 이 법칙을 다 해결할 수 있진 않아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넘어가면 내신 만점 문제는 뭐가 될까요? 숙제가 되겠죠. 문제 하나만 한번 풀어볼까? 뭘 풀어보는 게 좀 편할까? 16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미안. 15, 16 같이 풉시다. 자, 15번 먼저 한번 보고 16번 또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대충 푼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풀고도 남은 시간이지. 자, 요 물체 운동 한번 봐볼게.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얘를 잡고 있다가 놨대지? 정지하고 있었다가 놨으니까. 그럼 얘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얘는 아래로 움직이는데 두 개가 같이 연결해서 같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지금 뭐밖에 없어? 얘가 아래로 당기는 힘밖에 없잖아.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당기는 힘은 몇이야? 30N이야. 요 힘이 요거에 대한 반발력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두 물체는 30N의 힘을 받아 다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세우게 되면은 자,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30N의 힘을 받고 있지. 30N. 자, 두 개가 같이 움직여. 그러면 뭐 한다? 두 개 더하니까 5kg이 되겠죠? 곱하기 A. 당연히 가속도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럼 가속도 A는 몇이다? 6m/s 제곱이 나오겠죠? 기억 맞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의 장력 계산할 거래. 자, 이 실의 장력 얘를 구하나 똑같죠? 물론 나중에 볼거겠지만 여기서 이걸 구하는 게 더 편해질 겁니다. 당연히. 당연하겠죠? 왜? 얘는 힘을 두 개 계산해 줄 거고 얘는 하나니까. 뭘 다 해볼게. 자, 얘는 지금 알짜 힘이 어차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 힘 F 몇 작용할까? 알짜 힘은 12N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12N. F는 MA. 가속도가? 아니 곱하기 잘못했어. 잘못 곱했죠? 6 곱하기 2는 10이에요. 초 2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2N 작용하지. 그럼 이 물체는 지금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요 실이 지금 얘를 장력 요거밖에 전제를 안 하니까 얘는 당연히 몇이 나올까? 12N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확인도 마찬가지. 자, 요 물체는 지금 아래로 30N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의 알짜임은 아래쪽 방향으로 몇이 작용하다? 63, 18N의 알짜임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위쪽으로 장력 T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30N에서 장력 T를 그럼 빼준 값이 여기 나와야 되겠지.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그럼 30에서 몇을 빼줘야지 18이 나온다? 12N을 빼줘야지 18이 나온다. 당연히 두 개는 같게 나올 거예요. 뭘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장력은 12. 니은까지는 맞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B가 0.75m 내려갔을 때 A의 속력은 그럼 얘는 맨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났었지? 그럼 아래로 얘가 아래쪽 가속도가 이 6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아갖고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치? 근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없어. 자, 우리 이동 거리를 물어봤네? 속도를 물어봤네? 그러면은 우리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 물론 얘도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근데 우리 등가속도에서 나중 속력 V는 V0t 플러스 V는 V0 플러스 AT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시간을 모른다고. 그럼 시간을 따로 구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애초에 시간이 없어도 우린 풀 수 있는 수식이 하나가 있었죠? EAS. 그리고 걔는 왜 좋을까? 처음 성립 몇이었어? 0이었었어요. 그러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얘는 어차피 처음 성립 0으로 날아갈 것이고 우리는 V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몇이라고? 6 곱하기 이동 거리 몇이었어? 0.75는 V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더러워요. 몇이야? 9라고? 이게 9 나와요? 맞겠네요. 9가 나오죠? 9는 V제곱. V는 3이겠죠. 자, 16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당연히 지금 얘 정지해 있다 움직였나요? 정지해 있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이라는 건 지금 얘는 모르겠네. 일단은 아무튼 얘는 놔두게 되면 결국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왜? 얘는 지금 요 물체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물체는 물체의 알짜힘들에 관여를 해야 돼요. 안 하죠 지금 전체 알짜힘. 그럼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mg만큼 당기고 있고 얘는 이쪽 아래 방향으로 2mg만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두 물체의 알짜힘은 몇이 나온다? mg가 되겠지? 오케이. 요 물체의 알짜힘 똑같이 운동방정식 F는 MA 세울 건데 요 F가 몇이 나온다? mg가 나올 거야. 근데 요 세 물체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세 물체의 같은 합친 질량 다 몇일까요? 4m이 되겠지? 가속도 A. 우린 가속도가 궁금하다고. 그럼 가속도 A는 넘어가게 됐네? 4분의 1g가 나오겠네요. 가속도 A는 4분의 1g. 얘네 셋은 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4분의 1g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1g이다. A나 B나 C나 각각 가속도 다 4분의 1g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네. 자, 근데 이제 얘의 장력이니까 얘가 얘를 당기나 얘가 얘를 당기나 똑같아요. 근데 요 장력이랑 요 장력은 다른 거야. 다른 실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볼게. 얘는 A는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mg 작용하고 있고 위쪽 방향으로 장력 T를 작용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얘는 일단 위로 움직이고 있겠지, 이 물체는. 근데 알짜힘 몇치가 위로 작용하는 거. 요 새끼의 질량은 m이고 가속도는 4분의 1g였어. 그럼 요 새끼의 알짜힘은 위쪽 방향으로 4분의 1mg만큼의 알짜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아래로 mg 작용하고 있고 위로 장력 t야. 근데 장력은 t가 됐어야 되겠지, 위로 움직이니까. 그럼 t에서 mg를 빼준 게 4분의 1mg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t에서 mg를 빼준 게 4분의 1mg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장력 t는 몇일까요? 4분의 3? 4분의 5mg여야죠.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장력은 4분의 5mg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당연히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똑같이 4분의 5mg겠죠. 방금 내가 왜 B로 안 구하고 A를 구했을까? B는 여기의 장력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구해볼까? 그럼 우리 궁금하니까 여기서 물체를 봐보면은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얘는 4분의 1g인데 2m만큼 작용하고 있으니 2분의 1mg가 이 물체의 알짜힘이야. 근데 얘는 외력을 봤을 때 아래 방향으로 2mg 작용하고 있고 위쪽 방향으로 장력 t를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럼 둘 중에 얘가 더 커야 되겠지, 힘은? 그럼 2mg에서 t를 빼준 게 2분의 1mg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얘는 t는 몇이 나올까요?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지? 얘는 2분의 3mg라는 장력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요 실이 얘를 당기는 힘도 몇이다? 2분의 3mg. 그러면은 물체 B를 놓고 봤을 때 물체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장력 2분의 3mg로 당기고 있고 왼쪽 방향으로는 장력 몇이야? 4분의 5mg로 당기고 있어. 그럼 둘 중에 힘 누가 더 큰 거야? 얘 4분의 6이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겠죠? 그럼 얘의 알짜는 몇이 나올까요? 4분의 1mg라는 값이 나오겠지? 계산해볼까? 얘의 질량 몇이야? m. 알짜임 몇이야? 가속도 4분의 1g. 그럼 얘의 알짜임은 4분의 1mg 값이 나오고 당연히 이 값과 같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네. 그러면은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은 4분의 5mg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4분의 3mg였으면 아래로 작용을 했겠지, 알짜임이. 그러니까 방향 내가 괜히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 쓰는 게 아니야. 계산하기 편하라고, 눈으로 보기 편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 두 개가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같으면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야 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계산을 해도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죠? 4분의 6으로 5분의 6배만큼 더 크겠네요. 장력이. 이렇게 문제. 문자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하는 방식 똑같아요. 차근차근 똑같이 운동 방정식 세워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